IT의 신! 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시원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좀 애매합니다. 오늘 날짜가 화요일자인데요. 어제 저녁에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결정됐어요. 그게 옳고 그르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반도체 투자 쪽에서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투자 톤들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고요.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 그런 종목들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오스틴 팻, 그러니까 이제 파운드리 쪽에 20조 정도 투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올 것 같고, 국내 평택 P3 거기에는 이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쪽 투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이제 좀 좋은 흐름들, 뉴스 플로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쪽 QD OLED 그리고 QNED 이런 쪽으로는 또 투자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우리 IT신 보면서 계속 같이 공부해 나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반도체 4대 공정 있잖아요. 증착, 노광, 식각, 세정. 우리 아신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시죠? 네. 제일 중요한 게 노광인데, 아무래도 노광 장비가 ASML이라는 네덜란드 회사가 독점하던 장비다 보니까 국내 서플라이 체인들이 좀 얼마나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관심이 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은 한번 노광 쪽에서 관련된 국내 소부장 업체들 좀 면밀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광은 이제 4대 공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ASML이라는 네덜란드 업체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죠? 독점하고 있는데 계속 반도체 장비의 비중이 전체 투자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건 제가 한번 예전 장비 편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추세를 보면 노광 비중이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식각이 한 3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증착이 한 25% 정도 됩니다. 장비 투자에서 보면. 그런데 이게 노광 쪽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왜? EUV 장비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기존의 ARF 장비보다는요, 한 두세 배 비쌉니다. EUV 장비가. 그러다 보니까 EUV 장비 때문에 계속 단가가 노광 공정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요. 기존에는 시스템 반도체 쪽만 썼었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쪽만 쓰다가 이제는 D램으로 쓰죠. D램으로. 그리고 DDR5라는 새로 나오는 설계에 맞춰서 이제 EUV의 활용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노광은요, 예전에 아날로그 카메라 가지고 사진을 찍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토 리소그래피라고 합니다. 리소는 석판의 마스크를 이야기합니다. 회로가 패턴이 되어 있는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마스크가 있고요. 여기서 노광을 하는 겁니다. 노광을 EUV나 UV 가지고 딱 쬐어주면요, 여기에 나와서 반도체 웨이퍼에 회로가 그려지는 거죠. 사진 찍듯이 현상이 되는 건데요. 그럼 여기 위에 있는 포토 레지스터가 이 빛을 받아서 특정 회로가 되는 부분은 딱딱하게 굳어지고 없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있다가 딱 씻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노광을 하는 건데요. 리소그래피라는 게 석판에다가 이제 회로를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석판 인쇄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원이 아주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광원들이 있었지만 KRF를 쓰다가 ARF, 브라 아르곤 쪽 쓰다가 ARF 이머전을 쓰다가 지금은 EUV를 쓰고 있습니다. 빛의 파장은요, KRF 같은 경우 248나노 파장을 쓰고 있고요. ARF 같은 경우는 193나노 의 파장을 쓰고 있고, EUV 같은 경우는 14.3나노미터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머전 같은 경우는 액침 렌즈를 가지고 더 확대해서 ARF보다 더 개선된 그런 걸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세 회로가 계속 진화가 됐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KRF에는 지금은 낸드 플래시 쪽에서 많이 쓰고 있죠. 왜냐하면 낸드 플래시가 V낸드가 되고 있잖아요. 수직으로 셀을 쌓다 보니까 예전처럼 아주 미세 공정이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30에서 40나노대 정도의 KRF를 쓰고 있고요. 현재 이런 것들은 동진 세미캠이 주로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ARF 같은 경우도 이제 일본 회사들이 많이 납품을 했었는데요. 뭐 TOK라든지 JSR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납품했는데 아베 소부장 사태 이후로 국산화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진 세미캠이 굉장히 많은 국산화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K 머티리얼스, 이거는 이제 금호석화에서 PR 사업부를 인수해서
SK 머티리얼즈 퍼포먼스라는 계열사가 생겼죠. 그래서 SK 머티리얼즈가 하고 있고요. EUV 쪽은 아직까지는 일본 소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국산화를 많이 하려고 있어요. 그래서 동지세미캠이나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DNF도 EUV용 PR 쪽을 지금 연구개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EUV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는 것은 너무도 명확한데요. 여기 관련된 부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펠리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펠리클. EUV용 펠리클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이게 노공하면서 마스크라는 걸 이렇게 빛을 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EUV라는 빛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스크를 계속 닿으면 얘가 수명이 짧아져요. 계속. 그래서 마스크를 보호해줄 수 있는 위에 투명 보호막 같은 걸 쓰는데요. 그게 펠리클입니다. 이걸 하는 회사가 SNS텍, FST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SiC,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소재들을 가지고 막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투명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투명도가 한 90% 수준까지 와야 되는데요. 지금 한 80% 중반대까지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 90%가 돼야 되는데요. 와, 여기서 이게 100m 달리기에서 10초까지 오는 건 쉬운데 10초에서 9초대에서는 0.1% 떨어뜨리기 되게 힘들지 않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많이 허들이 막혀 있는데요.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이 펠리클은 소모품이죠. 공정을 돌릴 때마다 계속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업사이드가 굉장히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매출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의 어떤 기대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광 장비 되게 중요하고, 그죠? ASML이 갑 같은 을인 회사인 거는 다 알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회사는 어디서 똑 떨어졌나? ASML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회사가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필립스입니다. 필립스인데요. 필립스라는 회사는요, 에디슨이 개발한 백열 전구를요, G랑 양분하던 유럽 최대 전구 회사였습니다. 근데 놀랍죠. 지금은 전구 사업을 전혀 안 하지만, 뭐 G도 지금은 전구 사업을 전혀 안 하지만 일단은 양분하던 회사였고요. 이 회사는 유럽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변화시키는 회사로 유명했습니다. 나중에는 라디오 사업을 하기도 했고요. 이걸 가지고 1차 대전, 2차 대전 있으면서는 엑스레이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가전 사업을 합니다. 가전 사업. 그런데 가전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전에 쓸 반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사업을 합니다. 반도체 사업을 하는데 반도체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노광 장비가 필요하죠. 그때 개발한 게 노광기를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필립스가 재무적으로 좀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했나 봐요. 그래서 연마을에 있는 ASM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다가 이 노광기 사업을 싼 값에 넘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 노광기 받아서 ASML이라는 회사가 됐고요. 대박이 났죠. 예전에는 반도체 노광기는 일본의 니콘이나 캐논 같은 회사들이 했는데 한국이 일본을 막 맹추격했잖아요. 90년대 맹추격하니까 일본 회사들이니까 얼마나 삼성한테 갑질을 했겠어요. 삼성이 너무 치사하고 안 입고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이 회사를 찾아서 발굴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ASML이 확 커졌고요. 그러면서 EUV가 오면서 거의 뭐 이쪽 독점을 하게 된 거죠. 지금 EUV 장비는 연간으로 한 40대 정도밖에 못 생산해요. 40대 정도 생산하는데요. 이 장비 받으려고 현금 따발 들고 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TSMC가 20대를 가져갑니다. 20대를 가져가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한 13대 정도 가져가요. 그리고 나머지 7대 가지고요. 인텔, 하이닉스, 마이크론, 박이 터집니다. 그죠? 서로 사가려고. 중국은 이거 한 대만 사가자라고 하고 있는데 못 사가죠. 단 한 대도 중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계속 제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재미있는 여담인데요. 필립스가 하던 노광기 사업을 ASM에다가 넘겼다 그랬고 필립스가 하던 반도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반도체 사업도 팔았습니다. 이게 NXP가 됐어요. 세계 차량 반도체 2등 회사죠. 원래는 1등이었는데 인피니언이 M&A를 하면서 2등이 됐고요. 지금 NXP가 됐고요. 그리고 이 필립스의 노동자들이 하던 축구 클럽이 있어요. 축구 클럽. 이게 지금 PSV 아인트호벤이 됐습니다.
참 재밌죠. 지금은 그럼 필립스는 뭘 하냐? 지금은 의료기기 쪽만 거의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짜들 다 팔아먹고 어떻게 사냐라고 하고 있지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EUV 관련해서 여러 가지 회사들, 동진 세미캠이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 이야기했는데 장비 회사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요, 웨이퍼 회로 패턴의 정렬 상태를 검사하는 오버레이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버레이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요. 최근에 상장을 했는데 작년 매출 기준으로 20년 매출이 175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8억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시총이 지금 3천억대 정도 되니까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한 540억 정도 매출이 나올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확 뛰죠. 영업이익이 뛰는데요. 이게 왜 업황이 좋아지냐면요. 이 회사가 하는 거는 미국의 KLA라는 회사하고 이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 EUV 노광기 한 대당 한 1.5대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향후에는 이 오버레이 장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대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이 EUV 수요도 많아지는데 거기에다 오버레이 쪽도 많이 붙으니까 앞으로 좋아지는 그림이죠. 자, 이 오버레이 장비는요, D램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에도 쓰입니다. 그리고 낸드 플래시에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Q&A 시간입니다. 넛지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KNJ가 최근 증설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TCK와의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향후 매출 증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도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항상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칭찬은 항상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리콘 카바이드 이 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이게 기존에는 SI 소재를 쓰다가 SiC, 실리콘 카바이드로 소재가 바뀌고 있잖아요. 그동안에는 TCK가 독점이었어요. 그죠? 독점이었는데 지금 KNJ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가 들어왔죠. 원래 하나머티리얼즈는 실리콘 소재를 하고 있었는데 SiC 쪽으로 들어온 거고요. KNJ는 원래는 디스플레이 장비인데요. 디스플레이 장비 하던 회사인데 SiC 쪽 링으로 들어온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최근에 한 170억 정도의 캐파 투자를 했는데요. TCK가 당연히 독점이다 보니까 요거를 소송을 걸었죠. 소송을 다 국내 회사들한테 대부분 소송을 걸었는데 최근에 특허 심판원에서 일부 무효 소송을 받았어요. 판결을 받았어요. 아직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부 무효를 받았고요. 그리고 KNJ 같은 경우는 원래 MOCVD 장비를 했었어요. 이거는 LED에 쓰는 증착으로 뭔가 부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SiC 링 상용화 시점이 TCK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심지어는 KNJ가 먼저 앞서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사실은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런 것들은 특허 이슈들은 중요한데 원래는 하이닉스 쪽에만 쓰다가 삼성이 최근에 이 KNJ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AS 마켓, 그러니까 애프터 마켓으로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거는 이 정도의 특허에 대한 검증을 하지 않고 쓸 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일본의 도쿄 일렉트로닉이기 때문에 텔 쪽에 납품하기 때문에 그도 어떤 기술 검증이나 이런 거 없이는 쓸 수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그래서 TCK가 독점에서 이제 과점 체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점유율이 이런 회사들이 커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TCK가 나쁘냐? 그건 아니에요. TCK도 시장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SiC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는 시장 파이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감안하시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좋아요, 구독, 알림,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성심성의껏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